2년 전 국회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를 하다가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전 의원 기억하시죠? 2년 후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복귀한 후에 청탁 문자로 또 한 번 사직하게 되는데 2달 만에 김남국 전 의원, 전 비서관이 이번에는 민주당 대변인으로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수탁 논란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을까요? 관련해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임명해 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과 지도부 그리고 늘 함께해 주시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 부족함에도 대변인으로 임명돼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는 국민 여러분께 혼인할 각오를 하고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이 두 번의 큰 고비를 겪으면서 반성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젊은 정치인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집에 틀어박혀서 정말 위축된 생활을 보내게 하는 것은 좀 본인에게 좀 가혹한 일이겠다 싶어서 반성도 많이 했을 것이고 젊은 정치인에게 집에 틀어박혀서 위축된 생활을 보내게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겠다 싶어서 2달 만에 대변인으로 복귀시켰다는 게 박수현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성춘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의 이런 인사에 대해서 좀 표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김남국 대변인이 철저하게 본인의 과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상임위 중에 이 코인 거래했던 것들, 그리고 청와대 재직 시절에는 부적절한 인사청탁 문자와 관련된 것들, 이걸 정리해 보면 뭡니까? 당과 이재명 대통령, 정부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이슈들이거든요. 자, 그 대변인으로 임명됨으로 인해서 이 이슈가 다시 꺼내졌습니다. 사실 코인 이슈는 상당히 수년 지난 거잖아요. 상당히 오래 지난 것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문제가 있던 사람이 그래서 탈당을 했는데 당으로 다시 이렇게 화려하게 복귀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회자가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이것도 지금 얼마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된 이슈가 다시 끄집어내지는 겁니다. 아마 또 한동안 또 언론에서는 또 김현지 실장 이름이 또다시 나올 것이고요. 또다시 이재명 정부와 어떻게 보면 이런 민주당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인사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당직을 맡겨줬다면은 정말 이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말씀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자, 청탁 문자 논란 있었고 코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탁 문자 논란 된 것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심지어 당시 인사청탁 대상 자리는 민간협회 회장직이었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얼마나 막강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다시 볼까요? 그때 문자 내용입니다. 자, 김남국 당시 비서관과 지금 또 민주당 관계자가 저렇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네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아우 고마워 라고 답변했던 거 기억하시죠? 당시 한겨레에 실렸던 만평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누나 인사청탁 논란, 누나라고 애절하게 울면서 지금 바지에 변이 묻어있는 저런 김남국 의원을 설명하는 한겨레에 실렸던 만평도 당시 나왔었습니다. 저랬던 김남국 전 의원을 2달 만에 당 대변인에 복귀시켰다? 김성 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기고만장하고 자신감 이런 국정 운영가 그리고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의 힘이 그냥 하늘 나르고 있지만은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까요? 불과 작년 12월이죠. 그렇게 이제 훈식이 그리고 현진 누나 통해 가지고 그렇게 민간 협회장 인사청탁까지도 기꺼이 해낼 수 있는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때 발탁도 대단했죠. 이미 그 2년 전에 국회 상임위에서 코인 관련해 가지고 부적절한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그 당사자가 그래서 당을 떠났던 사람인데 그걸 2년 만에 다시 대통령실에 복귀를 시키고 다시 논란을 빚어서 2달 만에 당 대변인.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 대변인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들의 많은 목소리를 귀를 들어야 되고 또
야당을 때로는 공격도 하고 때로는 정권을 위해서 집권 세력으로서 대통령 국정 운영을 디펜스하고 실드를 또 치야 될 그런 중차관 입인데 저런 논란에 섰던 저 인물마저도 훌륭한 젊은이로서 지금 뭐 시기할 수 없다. 그렇게 기회를 줄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었나.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대단히 불공정한 세상이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이런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걸 알면서 그렇다면 왜 김남국 전 의원에게 대변인직을 줬을까? 일각에서는 내년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 혹은 재보궐선거에 내보내겠다는 의중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호석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그런 소문이 있긴 했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에 저렇게 어쨌든 문제가 됐던 이슈들도 있고 해서 뭐 그렇게 무리수를 두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대변인으로 발탁하는 걸 보면 혹여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신감이 아니고 그때부터 오만이 되는 거죠. 가뜩이나 대통령 측근들이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대거 국회 입성을 할 것 같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잖아요. 네.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 이미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김용 이전 맞아요. 뭐 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분은 이제 항소심에서 5년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 지금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금 출판기념회를 하고 있고 그 출판기념회에 여권의 실세들이 줄 서듯이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불쾌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자칫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여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조성돼 있는 이 선거의 민심이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정권이 오만하면 늘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었던 대통령과 가깝다고 거론되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김남국 대변인 기용의 배경을 당내에 지금 뭐 친명이니 친청이니 일종의 이제 세력 다툼이나 일종의 이제 권력 다툼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일정하게는 정청래 대표가 그런 점을 의식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친명으로 분리되는 이제 김남국 그 대변인을 조금 이제 균형 차원에서 배치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